안녕하세요. 북한인권 이슈터치의 박성현 PD입니다. 네, 오늘도 이지혜 변호사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북한 억류자, 납치자 문제를 다루어 봤는데 오늘은 혜원, 규원 이 두 자매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 두 자매 이름을 잘 아실 텐데요. 네,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구출 운동이 한때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2011년, 12년 북한에 지금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 씨의 고향이 통영으로 알려지면서 통영에 있는 신숙자 씨의 친구분들, 지인분들 중심으로 이제 신숙자 모녀 구출 운동이 한때 크게 이슈가 됐었죠. 네, 통영의 딸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변호사님도 북한 인권에 관심 갖게 된 이유가 이 두 자매 때문이라고. 네, 제가 2009년도에 네.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본부 일할 때 현재는 NK와치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곳에서 일할 때 그 수용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요독 수용소에서 이제 한국 가족들이 네. 있었다, 한국 가족들을 봤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죠. 그리고 특별히 그때 같이 일했던 김태진 대표님은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소독에서 와서 이제 소독 가족이라 불렀고 또 독일에서 가져온 뭐 와플 기계라든지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본 기억들을 얘기해 네. 주셔서 네. 굉장히 놀랬죠. 정치범 수용소에 와플 기계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네, 저희 이제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감옥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특별 독재 대상 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정치범과 3대 가족이 그곳에 가게 되면 그 북한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뭐 가구라든지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옷가지들을 다 이제 트럭에 싣고 한밤중에 이제 끌려가기 때문에 네. 이제 그곳에서 주어진 집에서 또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생활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구치소라든지 감옥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큰 마을과 같은 곳에서 죽을 때까지 갇혀서 살아야 하는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네. 독특한 감옥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한 건물이 감옥이 아니고 그냥 어떤 마을 전체, 군 전체 이게 다 그냥 감옥인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그 신숙자 씨 가족들도 독일에서 가지고 온 뭐 자신들의 옷이나 책이나 와플 기계나 바이올린 이것들을 다 가지고 네, 이제 네.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김태진 씨는 그때 이제 늘 옥수수 죽만 먹다가 옥수수로 와플 기계 와플을 먹었는데 이제 평생 처음 먹어본 것이니까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았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참. 그 김태진 씨 외에도 그러면 그 두 모녀 신숙자 씨를 보았다는 그런 좀 이야기들이 있나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수소문에서 뭐 두세 분 정도 더 만났었는데 네. 그분들도 이제 서독에서 온 가족이다 보니까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상이 많이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한 분은 그 두 딸들이 굉장히 얼굴이 하얗고 이국적으로 생겼었다. 그리고 네. 한 분은 그 두 자매가 바이올린을 켰었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사실 제가 바이올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 얘기를 꺼내셔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었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존해 계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 서독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독일에서 온 건데 어떻게 북한으로 뭐 납치?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가요? 아, 네. 이 신숙자 씨하고 오길남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고 한국 네. 국적자 분들이신데 독일에서 만나서 이제 오혜원, 오규현 두 자매를 낳게 됐고 네. 그 당시에 경제학 박사 학위 공부를 하고 있던 오길남 씨에게 이제 북한 요원들이 접근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북한으로 가면 우리가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직을 주겠다 이렇게 속였죠. 왜냐하면 북한에 갔을 때는 이제 그런 교수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길남 박사님도 그 말에 솔깃했고 또 네네. 당시 신숙자 또 여사님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가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 뭐 네, 그런 여러 가지 속임에 이제 속아서 북한에 가게 됐고 네네. 북한에 정착했을 때 뭐 이 가족들도 좀 잘못 왔구나 이렇게 후회를 했지만 네. 그때는 이미 늦었고 다시 이제 북한에서 오길남 씨에게만 독일에 가서 너희와 같은 유학생들을 데리고 북한에 와라 네. 이런 특명을 받고 다시 독일로 가던 중에 그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이제 오길남 씨는 탈출하게 됐고요. 나머지 가족들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탈출하게 됐으니까 네. 정치범이 돼서 요독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네네. 더 자세한 내용을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잃어버린 딸들 오혜원 오규현 네. 책이 있으니까요. 네네. 이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수용소에서 본 거네요. 그러면 그분들. 네. 근데 이제 북한 보면 이제 탈북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제 뭐 수용소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인권 침해가 심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어려워서 이제 탈북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수용소는 더 좀 열악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수용소 얘기하기 전에 네네. 북한의 이제 구금 시설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제 북한의 구금 시설은 크게 5곳이 있는데요. 구류장, 노동 단련대, 집결소, 교화소, 관리소가 있습니다. 이 네. 관리소가 이제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고요. 네. 우리가 흔히 뭐 인권 침해를 심하게 받았다, 고문을 받았다 하는 곳이 이제 구류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구류장에서 죄를 조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구류장에서 형이 확정되면 뭐 노동 단련대, 집결소, 교화소, 관리소로 이제 옮겨지죠. 네. 그 구류장이 뭐 재판도 구류장에서 열리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는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치장 같은 네.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곳에서 이제 고문 당하고 신문 받고 네. 한 다음에는 짧은 재판이 열려서 있고. 이제 네. 형이 확정되면 네. 구금 시설로 가게 되죠. 이 5가지 중에서 좀 이제 좀 특이한 게 집결소의 철도 질서 위반자라는 뭐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이 철도 질서 위반자는? 네. 이제 북한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네. 여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마을로 이동을 뭐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간다거나 기차를 타야 될 경우에 네네.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허가증이 없거나 아니면 공민증이 없는 경우에 네. 이제 잡히면 집결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관리소나 이런 곳으로 옮겨줘도 생존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무래도 구금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구금시설에서 사망하게 되면 네. 또 구금시설 관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금시설로 옮겨지면 좀 이제 생존은 보장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는 다른 구금시설과 달리 정치범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몸이 이제 망가져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오게 되죠. 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이제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존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도착해서 한 달 정도는 네. 이제 밥도 잘 주고 네. 이제 몸을 추스릴 수 있도록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생명의 보호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뭔가 생산이 돼야 되고 이 사람들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네. 일단은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뭐 막 네, 그런 몸을 맞습니다. 만들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강제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좀 체력을 보강시켜 주는 거죠. 한 달 정도는. 네. 그렇게 강제 노동에 이제 뭐 먹을 것도 잘 안 줄 것 같은데 그렇게 동원되면 살아남기가 어렵지 않나요? 네,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뭐 노동 중에 허약해서 죽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굉장히 험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나무를 하다가 사고로 이제 죽는 분들도 많고요. 네. 처음에 와서는 이제 정치범 수용소는 옥수수 죽이 주식이기 때문에 옥수수 죽을 먹고 영양실조라든지 뭐 설사 또 펠라그라라는 피부병에 걸려서 6개월 안에 사망하기도 하고 6개월 이상 어쨌든 버티면 수용소에서 1년이건 3년이건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배고프고 허기지고 한기가 돌고 하기 때문에 뭐 뱀이건 개구리건 풀이건 먹을 수 있는 건 또 그렇게 먹는 곳이 바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답답해집니다, 정말. 네.
그곳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원 교원은 뭐 사실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네. 연좌제로 네. 이제 뭐 죄가 없는 가족까지도 갇혀 있는데, 근데 이 가족들 사진을 또 갖고 오셨다고. 이게 수용소에서 찍은 사진들인가요? 아, 네. 이 아버지 오길남 씨가 갖고 계셨던 사진인데 이것을 제가 이제 김태진 대표님께 보여드렸더니 이거 수용소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뭐 가죽 잠바나 옷도 잘 입고 있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위원들이 와서 이제 뭐 가죽 잠바랑 아이들에게 이제 모자도 씌우고 이렇게 옷을 잘 입혀서 어디론가 데려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왔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찍은 사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사진인 거죠? 그러니까 네. 연출된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당시 사진 받을 때 아버지는 이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고 생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네. 아, 참 이렇게 사진에서 보면 아이들이 어린데 이때가 몇 살 때 정도 된 건가요? 네, 큰딸 오혜원 씨는 11살, 작은딸 오규원 씨는 이제 당시 9살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나이 시간이 많이 지난 사진 같은데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오혜원 씨는 76년생, 오규원 씨는 78년생이니까 네네. 지금 오혜원 씨는 42살이고요. 네. 오규원 씨는 이제 40살이 되었네요. 네. 참 뭐라고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북한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진이 살아 있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 주었네요. 네, 2012년도에 네. 통영에서 이제 시작된 그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구출 운동이 이제 전국 이제 국내를 넘어서 막 이제 유럽에까지 확산되고 미국에까지 확산되면서 네. 유엔에서도 이제 이 사건, 이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었고 이제 북한에 생사 확인을 요청했고요. 네네. 그때 북한이 이례적으로 답변을 해서 네. 신숙자 씨는 간염으로 사망했고 네네. 오혜원, 오규원은 살아는 있다라고 이제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자매가 지금 살아 있고 지금 수용소에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김태진 씨가 증언을 하신 건가요? 김태진 네. 씨 외에도 여러분들이 네네. 이제 이 가족들을 수용소에서 봤다라고 해서 수용소에 있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죠. 아, 그러면 지금도 수용소에 있는 건가요? 아, 네. 먼저 좀 수용소, 그 요독 수용소는 네. 완전 통제구역과 혁명화 구역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이 혁명화 구역은 북한에서 어느 정도 수감 생활을 하고 나면 이제 풀어주는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 가족들이 혁명화 구역에 있었는데 그 가족들을 본 생존자분들도 이제 혁명화 구역에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네. 한국에 와서 이제 이 가족들을 봤다 이제 증언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원래 혁명화 구역에 있었는데 90년대 중후반 이제 마지막으로 보신 분 얘기로는 어느 날 밤에 트럭이 와서 또 이 가족들과 가족들 살림들을 다 이제 트럭에 실어서 이제 사라졌다. 네.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다라고 네, 얘기하셨습니다. 그 트럭에 실려서 어디로 간 걸까요?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뭐 네, 풀려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풀어줄 경우에 굳이 그렇게 밤에 트럭에 몰래 가족들을 이제 싣고 나갔을 리는 없다고 이제 그렇겠죠. 수용소 나오신 네.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아마도 혁명화 구역에서 완전 통제구역으로 옮겨간 것이 아닐까 얘기하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북한에 다시 송환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 보내고 두 딸들의 음성 녹음도 보냈지만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해버리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이 가족들이 좀 협상의 가치가 없구나 해서 정말 이제 완전 통제구역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옮겨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북한 인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운 정말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정치범 수용소와 이 해원 교원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인권 이슈터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